엄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아빠, 지금 회의 중이에요. 끊을게요. 할머니,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다음에 뵐게요. 72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통화 종료 버튼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순자 할머니의 눈가에는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김치가 담긴 커다란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배추를 한 포기씩 정성스럽게 다듬고 양념을 정성껏 버무려 만든 김치였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좋아하던 건데 순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45세인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늘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40세인 작은아들 민호는 자영업을 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38세인 막내딸 지은이는 워킹맘으로 회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남편 김철수 할아버지가 3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70세였던 남편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그네를 타는 아이, 아빠와 함께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애들도 저렇게 작았는데 순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수가 5살 때 처음 유치원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너무 긴장해서 순자 할머니 치마를 꼭 붙잡고 놓지 않던 모습도 생생했습니다. 막내 지은이가 중학교 때 처음 상을 타고 와서 환하게 웃던 얼굴도 기억났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텅 빈 공간이 보였습니다. 혼자 먹으려고 요리하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요즘은 하루 2끼만 대충 먹고 지냈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무엇보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보니 우리 가족 단톡방은 조용했습니다. 일주일 전 순자 할머니가 올린 김치 담갔어. 갖다 줄까? 라는 메시지에는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로 2주 전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해. 라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큰아들과 마지막 통화는 20일 전이었습니다. 작은아들은 한 달 전, 막내딸은 25일 전이었습니다. 모두 순자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었던 기록들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5년 전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가족이 모두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자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원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했고
순자 할머니는 집에서 부업으로 옷수선 일을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들었습니다. 명절 때면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용돈을 챙겨주려 애썼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면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육아를 거들었습니다. 아픈 손주를 밤새 돌보며 잠 못 이룬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빴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저 가끔 안부 전화나 한 통 받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싶었습니다.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급하게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녀들의 연락이 아니라 통신사 광고 문자였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독거노인 고독사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던 80대 노인이 죽은 지 2주 만에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쓰러진다면 누가 알아줄까요? 자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하지 않는데 며칠이 지나야 자신이 쓰러진 것을 알게 될까요? 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나 봐.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지만 그 외로움과 슬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외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침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가 찾아올 리 없는데 이상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아침 먹었어요? 같은 층에 사는 김복순 할머니였습니다. 75세인 복순 할머니는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박죽을 들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복순 씨, 이게 무슨... 순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복순 할머니와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어제 호박죽 끓였는데 너무 많이 해서요. 혼자 먹기 아까워서 가져왔어요. 같이 먹어요. 복순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듯 주방으로 향해 그릇을 꺼내 호박죽을 담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사실은요 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순자 씨 혼자 계신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며칠 전에 복도에서 우시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이 우는 소리가 밖까지 들렸다니 창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그래요. 혼자 살면 그럴 때 있죠. 복순 할머니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순 할머니 역시 10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슬아에 아들 둘이 있었지만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애들한테 연락해봤어요? 복순 할머니의 물음에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글썽거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복순 할머니의 따뜻한 시선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바쁘대요. 나중에 연락한다고. 목이 메어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그 온기가 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 그래요. 자식 키우느라 우리 인생은 없었죠. 그런데 막상 늙고 나니 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복순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할머니는 말없이 마주보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같은 처지, 같은 외로움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도 우리 삶이 있잖아요. 복순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 책자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노래교실이랑 요가 수업이 시작해요. 같이 다녀봐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순자 할머니는 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프로그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래교실, 요가, 서예, 스마트폰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순자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집안일과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취미나 활동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거기서 친구들도 생기고 시간도 금방 가요. 복순 할머니는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이미 1년째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호박죽을 다 먹고 난 후 두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1년 동안은 집에만 틀어박혀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살아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트에서 옛날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 친구가 문화센터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 봤죠. 복순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매주 기다려지는 수업이 생겼고 웃을 일도 많아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복순 할머니의 말이 순자 할머니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씨앗을 심은 것이니까요. 복순 할머니가 돌아간 후 순자 할머니는 문화센터 책자를 펼쳐보았습니다. 노래교실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것도 노래방에서였습니다. 한번 해볼까?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순자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대부분 편한 집에서 입는 옷들 뿐이었습니다. 외출할 때 입을 만한 옷은 몇 년 전 명절 때 입었던 옷들이었습니다. 이거라도 입어야지. 회색 니트와 검정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진 얼굴, 허리가 굽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순자 씨, 기다렸어요. 복순 할머니가 복도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연두색 블라우스를 입고 화장까지 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같이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복순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화센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었습니다. 5분 정도 걸어가니 작은 건물이 나왔습니다. 입구에는 마신 아파트 문화센터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에 여러 교실이 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요가 수업 소리가 들렸고 다른 쪽에서는 악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노래교실은 저쪽이에요. 복순 할머니가 안내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여성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보자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복순 씨, 새로운 분 데려왔네요? 밝은 목소리의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68세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파마머리에 화사한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같은 층에 사는 박순자 씨예요. 오늘 처음이에요. 복순 할머니가 소개했습니다. 다들 환영한다며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이 수업 강사 김민지입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출석을 확인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자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미로를 배워볼 거예요. 1980년대 히트곡이죠. 강사의 말에 교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들 그 노래를 아는 듯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그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데이트할 때 자주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반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교실을 채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사를 따라 읽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0대의 자신, 젊은 남편, 설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강사의 신호에 따라 모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조심스럽게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봤던가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 씨,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칭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1시간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수업 내내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강사가 인사하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이영애 씨예요. 여기서 제일 노래 잘 부르시는 분이죠. 아이고 뭐려. 그냥 좋아서 하는 거지. 영희 할머니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70세인 영희 할머니는 혼자 살며 매주 이 수업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저분은 정숙 씨, 저분은 미자 씨. 복순 할머니가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였고 대부분 혼자 살거나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점심 같이 먹어요. 근처 식당에서 보통 같이 먹거든요. 영희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밥을 먹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가봐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복순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용기가 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명의 할머니들이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옛날 이야기에 모두가 공감하며 웃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순두부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앞에 두고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자녀 이야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들도 요즘 연락이 없어요. 명절에만 얼굴 보고. 영희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만나는 거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니까. 미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들 동의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겪고도 계속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헤어질 때 영희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기다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이 기다려졌습니다. 노래교실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면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화장도 해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립스틱을 바르고 나니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에게 화장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복순 할머니 집에서 만나 함께 화장을 연습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순자 씨, 화장하니까 훨씬 젊어 보여요. 복순 할머니의 칭찬에 순자 할머니는 쑥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니 정말 예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눈빛도 살아있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노래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영희, 미자, 숙자, 정희 할머니들과 매주 만났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점심을 먹고 때로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영화 보러 가요. 영희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다들 좋다고 손뼉을 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영화관에 가본 지가 몇 년이나 되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손주들과 함께 본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6명의 할머니들은 영화관 앞에서 만났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코미디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팝콘도 사요. 콜라도. 미자 할머니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다들 깔깔 웃으며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소풍 온 아이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영화관 안은 어두웠지만 화면은 밝았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다들 집중했습니다. 웃긴 장면이 나오면 함께 웃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에서는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왔을 때 순자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현실을 잊고 다른 세상에 빠져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집에서 TV만 보던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영희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다들 동의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이제는 이 친구들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자녀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슬펐을 텐데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복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오늘 본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내일 마트 같이 가요. 장도 보고 산책도 하고. 복순 할머니의 제안에 순자 할머니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내일 보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두 할머니는 마트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끌며 천천히 매장을 돌았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에게 요리 팁도 알려주었습니다. 이거 사서 이렇게 만들면 맛있어요. 우리 집 와서 같이 만들어요. 복순 할머니가 재료를 집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따라서 같은 재료를 골랐습니다. 두 할머니는 마트에서만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천히 구경하며 이야기를 나누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마트를 나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복순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그걸 느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복순 씨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순자 할머니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다가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집에서 혼자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나도 순자 씨가 있어서 좋아요. 복순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할머니는 말없이 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산책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강아지 키워볼까요? 복순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혼자 키우기는 힘들 것 같은데.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같이 키우면 되죠. 한 달은 내가, 한 달은 순자 씨가. 재미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고려해 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마트에서 산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알려준 레시피를 떠올리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정성껏 만든 저녁 식사를 상에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생각, 내일 할 일 생각에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봐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작은 것에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노래교실에서 배운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다 생각나지는 않았지만 멜로디는 기억났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복순 할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내일 봐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영화도 보고 친구들과 웃고 마트도 가고 요리도 했습니다. 하루가 알차게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에게서 연락은 여전히 없었지만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은 보고 싶었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에게는 이제 자신만의 삶이 있었습니다. 기다려지는 내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복순 할머니와 무엇을 할까요? 다음 주 노래교실에서는 어떤 노래를 배울까요?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노래교실, 수요일 요가 수업, 금요일 친구들과의 모임, 일정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와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두 할머니는 이제 진짜 자매처럼 가까웠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래교실에서는 작은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 있을 아파트 축제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포함한 6명이 함께 무대에 설 예정이었습니다. 긴장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다니. 순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무대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잘할 수 있어요. 모두가 응원해 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순자 할머니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3개월 만에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눈물이 났겠지만 지금은 침착했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잘 지내?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예전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보고 싶었어. 언제 올래? 같은 말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엄마, 주말에 집에 갈게. 애들도 데리고. 민수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등산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를 포함해 6명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주말은 안 돼. 약속이 있어. 순자 할머니의 대답에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약속? 무슨 약속?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한 달 전부터 계획한 거야. 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더 놀란 듯 했습니다. 엄마가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친구들이 있어? 언제부터? 응, 요즘 생겼어. 문화센터 다니면서. 순자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의 자신과는 달랐습니다. 자녀들의 연락만 기다리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달력에 빽빽하게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괜찮아. 그때 와. 응, 알았어. 그때 갈게. 전화를 끊고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큰아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예전처럼 울컥하지 않았습니다. 반가웠지만 삶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복순 씨, 우리 큰아들이 오랜만에 전화했어. 어머, 정말? 만나기로 했어? 응, 다음 주 토요일에 온대. 잘 됐네. 그런데 순자 씨 목소리가 예전과 달라. 밝아. 복순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 섞인 목소리로 전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담담하고 밝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애들이 연락 안 해도 외롭지 않아. 복순 씨랑 친구들이 있잖아.
순자 할머니의 말에 복순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큰아들네 가족이 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 둘이 왔습니다. 10살 손자 준호와 8살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마지막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래간만이에요. 며느리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들어와, 들어와. 가족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밝고 깨끗했습니다. 거실에는 사진들이 새로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들은? 민수가 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순자 할머니와 친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등산 가서 찍은 사진, 노래교실에서 찍은 사진, 영화관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 요즘 친구들이랑 다니면서 찍은 거야. 순자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진 속 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차려졌습니다. 가족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발표회 한다고요? 준호가 냉장고에 붙은 일정표를 보며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노래교실에서 공연해. 아파트 축제에서. 와, 할머니 멋있다. 나도 보러 갈래. 준호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민수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의 연락만 기다리던 외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취미도 있고 일정도 가득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자주 연락 못해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너도 바쁜 거 아니까. 이제는 엄마도 바빠.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의 연락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삶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발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무대에 서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요.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복순 할머니가 전화로 위로했습니다. 6명의 할머니들은 지난 한 달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매주 3번씩 모여서 노래를 마쳤습니다. 동작도 연습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아침 순자 할머니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의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분홍색 한복 스타일의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였습니다. 6명 모두 같은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설렜습니다. 화장도 정성껏 했습니다. 복순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아이섀도를 칠하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손질했습니다. 엄마 예쁘다. 옆에서 지켜보던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큰아들 민수네 가족, 작은아들 민호네 가족, 막내딸 지은이네 가족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손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가족들의 응원이 힘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중앙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의자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 복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6명의 할머니들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다들 예뻐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영희 할머니가 격려했습니다. 다들 손을 모아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공연팀들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권도 시범을 보일 아이들, 댄스를 출 청년들, 악기를 연주할 중년팀들이 보였습니다. 5번 팀, 노래교실팀 준비해주세요. 스태프가 불렀습니다. 드디어 차례였습니다. 6명의 할머니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함께라서 용기가 났습니다. 무대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앞팀의 공연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파트 노래교실 어머님들의 공연입니다. 사랑의 미로를 들려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6명의 할머니들은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무대 조명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객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객석을 훑어보았습니다. 가족들이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 민호, 지은이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감고 심호흡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옆에 복순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6명의 할머니들은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습했던 대로 동작도 맞췄습니다. 손을 흔들고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며 노래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어른들도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무대 위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받고 환호를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6명의 할머니들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앵콜, 앵콜. 누군가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6명의 할머니들은 당황했습니다. 앵콜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 곡 더 해요. 영희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주 없이 아카펠라로 동백아가씨를 불렀습니다. 즉흥이었지만 완벽했습니다. 객석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나이 든 사람들은 모두 아는 노래였습니다. 광장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준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서연이도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쁜 장미 꽃다발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호와 지은이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신경 못 써서.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는 괜찮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더라.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챙기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자신만의 삶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 축하 파티예요. 복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동의했습니다. 6명의 할머니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총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들의 가족들까지 합쳐지니 큰 잔치가 되었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주스로, 어른들은 막걸리로 건배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자씨,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미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들 동의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는 뭐 할까요? 정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다들 고민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댄스 배워볼까요? 요즘 시니어 댄스 수업도 있대요. 다들 웃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연락할게요. 민수가 약속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였습니다. 와도 좋고 안 와도 괜찮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손주들이 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늘 찍은 사진들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화장이 조금 번졌지만 얼굴은 환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웃는 얼굴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순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72세의 무대에 섰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수를 받았습니다. 앵콜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복순 할머니였습니다. 순자 씨 잠들었어요? 아니, 아직. 무슨 일이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복순 씨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약속? 약속?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자녀들의 연락만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눈을 감으며 내일을 그려보았습니다. 복순 할머니와 산책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새로운 수업을 알아보고 손주들과 통화하고 기대되는 내일이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함께 웃을 사람이 있다는 것, 기다려지는 내일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